6단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삶을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6단원은 실제 인물의 일생이나 일화를 다룬 전기문을 읽고요. 인물의 성품이나 업적을 파악하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전기문을 읽고 그 인물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물이 한 일을 살피는데 한 일 그 자체보다는 왜 했을까? 왜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런 일을 했는지, 오늘날까지 발자취를 남긴 까닭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문을 다 읽고 난 뒤에 독후 활동으로는 첫 번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 한 일과 가치관을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인물에게서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또 독서 감상문을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6단원에서는 크게 세 분의 위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만덕, 헬렌 켈러, 그리고 정약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만덕과 헬렌 켈러는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을 딛고 남을 위해 공헌한 여성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여러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84, 185쪽에 보면은 내 전기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역사 책꽂이에 김만덕, 유관순, 슈바이처, 세종대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전기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기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 전기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 보시면은 이 6단원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6쪽 볼까요? 준비학습으로서 1, 2 차시 본받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 1번을 잘 봅시다. 전기문을 읽은 경험을 떠올리며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선 그림 1 볼까요? 정원아, 여기서 뭐해? 책에서 본 인물이 남달리 한 일을 알고 싶어서 그 인물의 전기문을 찾고 있어. 마침 나도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전기문이 있는 역사 책꽂이로 가보자. 책 선생님의 안내입니다.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을 전기문이라 해요 해서 전기문을 설명하고 있죠. 1번, 전기문은 도서관의 어느 책꽂이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예, 역사 책꽂이입니다. 2번, 자신이 읽었던 전기문의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인물과 한 일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가끔 수업을 해보면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또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6단원을 학습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전기문을 꼭 읽어보십시오. 187쪽에 2번,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인지 보기에서 찾아 이름을 써봅시다 해서 보기에는 8분의 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분 위인 거의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유관순, 이순신, 세종대왕, 안중근, 헬렌 켈러, 주시경, 마리 퀴리, 김만덕.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국어 문법의 틀을 세운 분 누굽니까? 주시경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국어 문법의 틀을 세운 주시경이 살던 시대는 우리 글이 있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남긴 헬렌 켈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즉,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밑에 세 번째는 금방 알겠죠? 볼까요? 누구누구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 많은 백성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학자와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 세종대왕 맞습니다. 자, 우리 책 선생님의 보충 설명도 볼까요? 전기문에 나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고 자신이 인물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찌했을지 생각해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88쪽 3번 전기문을 읽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번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다음 대화를 읽어보세요. 1번 주시경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기에 본받고 싶다는 거니? 2번 100년 전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주시경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우리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래. 3번 주시경 선생님은 왜 그런 노력을 하셨을까? 4번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살려면 우리 글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법을 연구하셨대. 책 선생님의 설명요.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따위가 사실에 근거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을지 써보세요. 해서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본받고 싶은 까닭,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 그 다음은요?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받고 싶은 까닭. 두 번째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 세 번째는 인물이 한 일을 말하면 좋겠죠. 189쪽 4번.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1.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2번.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3번. 그 인물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수업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없대요. 없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문을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선생님의 경우에는 제가 본받고 싶은 인물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또 아픈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인물이 한 일은, 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전기문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적극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는 무덤이 있는 저 모란공원에 갑니다. 그 모란공원에 가서 이 박사님의 무덤 주위를 돌면서 제가 이 장기려 박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박사님, 제가 참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때 박사님 같으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게 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분이 실제 살아 계시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쭉 자라시면서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한 일, 또 그분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본받고 싶은 까닭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기억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 혹시 계신다면 꼭 소개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울까요? 1. 전기문의 특성 알기. 2.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 3. 본받을 점을 생각하며 전기문 읽기. 4. 자신의 미래 모습 발표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6단원은 모두 10차시로 되어 있는데요. 1차시에서는 본받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는 것. 3, 4차시에서는 전기문의 특성을 아는 것. 5, 6차시에서는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다 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7, 8차시에서는 본받을 점을 생각하며 전기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9, 10차시에서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6단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를 잘 학습하시고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을 꼭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